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쓰니까 괜히 한다, 뭐 했나 하는 데 되는군요. 제가 그 마음 공부를 발달하는 거는 이제 다른 분들이 했던 거와는 다른 그 의료법 쪽의 항목이 갑자기 책을 읽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 그래서 한번 말씀을 갖다 드려보거든요. 마음 공부 발표 제목은 겨자씨의 수미상을 갖다 넣는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겨자씨에다가 그 수미상 넣는 거. 불교 인화경에 보면 수미산에 겨자씨를 숨기고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넣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에 어떻게 그 큰 수미산을 갖다가 넣을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수미산은 불교의 우주관에 세계 중앙에 있다는 산이며 꼭대기에서 그 사방의 길이 자체가 8만 유순이라고 합니다. 8만 유순이라고 하면 1유순이 8만 킬로미터예요. 14만 유순이 되는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사방을 갖다 곱해보면은 지구가 12,800km니까 지구의 한 50배 정도 되는 것이 그 수미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알보다 작은 겨자씨에 제석천이 들어있는 수미산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겨자씨를 수미산에 넣기 위해서 이야기를 갖다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피카소와 이웃집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피카소 잘 아시죠? 피카소는 스페인의 화가, 작가, 예술가로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으로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의 천성을 현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피카소가 한참 이름을 날리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웃집에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피카소의 허실에 자주 놀러왔고 서로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흰 도화지를 가져와서 피카소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라며 보여준 종이에는 도화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린 것이니? 그랬더니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푸른 풀밭에서 소가 풀을 먹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이런 종이를 갖다 보여주면서 뭘 그렸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소도 있고 푸른 풀밭도 있는 그 그림이라고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소는 어디 있니? 라고 말하니 아이는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소는 풀을 먹고 집으로 갔지요. 그러면 풀은 어디 있니? 라고 물으니 아이는 참 아저씨도 풀은 소가 다 먹어서 왜 뱃속에 있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피카소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충격을 갖다 느꼈답니다. 피카소 자신도 난해한 추상화를 그려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그보다 심오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현이와 농곡 이야기. 성현이는 제 손자입니다.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고집도 세고 말썽도 많이 부리지만 그냥 그 나이 또래 성정을 가진 평범한 아이입니다. 어느 날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갑자기 농곡에 갔다 왔어요 라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농곡이 어딘데? 아니 여기서 멀어. 그리고 지금 갈 수가 없어. 농곡에 무엇이 있는데? 다 있어. 수족관도 있고 하춘용박물관도 있고 공룡도 있고 커피숍도 있어. 또 무엇이 있는데? 답은 알아. 하기에 언제 데려다 줄래 하니 할아버지 하는 거 봐서 라는 대답을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제 농곡에 데려다 줄 때가 되지 않았니? 라고 물으니 농곡에 못 가. 나만 갈 수가 있어. 하기에 그러면 농곡을 그려서 보여줄 수는 있니? 하니 네 라고 대답하고 그려온 도화지에는
네모난 사각형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농고기야물이 내야기에 수족관은 어디에 있고 파충류 박물관은 어디에 있고 공룡, 커피숍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니 그 안에 다 있는데 왜 못 보느냐고 답답하다는 것이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농곡이라는 것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린 손자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이상행이었고, 그는 소년이가 보여준 마음속 세상을 통해 이제껏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모든 세상이 마음속에 있구나. 마음 공부하면서 보지 못하던 참마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법이 그곳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이해하지 못하던 인교목이나 불가의 화두가 어렴풋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겨자씨의 수미산을 얻는 것입니다. 불교 융화경에 보면 수미산에 겨자씨를 숨기고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넣는다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피카소와 이웃집아이, 성현이와 농곡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신법의 자유, 마음의 창의성이며 마음 한 자락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겨자씨 하나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세산 대종사께서는 생품 입장에서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육군의 자력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이제 겨자씨의 수미산을 넣겠습니다. 천지 후공법계는 하나이며 공한 형태이며 법계를 구성하고 있는 색계와 무색계의 모든 것이 있는 것 없고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법계에서는 이름 지어진 모든 것들은 공할 뿐입니다. 만유가 한 치성이며 하나에서 갈라져 나와 현상 세계에서 존재하는 물질과 현상은 본래 무일물인 것입니다. 본래 무일물이란 분별심에서 규정지어진 모든 것들은 세상이며 자성의 본체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10장 장엄 정토부분에 보면 불응주 색생신,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생신, 응무소주의 이생기신, 송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얻어져서 안다는 것으로 규정지어진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일으킵니다. 겨자씨에 들어있는 수미산이 보이시나요? 네. 불이입니다. 겨자씨와 수미산이 다르지 않음입니다. 마음 한 자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눈을 들어 겨자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를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세요. 긴 마음 공부 가지고 잘 들으시고 감사합니다.